경기도 안성에 이어서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확진되면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 모시고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의 발생에서부터 방역 대책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연휴 이제 곧 시작되는데 고향 내려가시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어렵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잘 마무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가장 우려됐던 그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것과 역학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에서 생긴 바이러스와 충주에 있는 바이러스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다 이 얘기죠. 예,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오전 중에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요. 2차 발생 농가와 3차 발생 농가 사이에 바이러스가 100% 일치함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이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만약에 관계가 없었다면 안성을 중심으로 하나, 충주를 중심으로 하나, 혹은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가정해서 이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백신 접종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 중에도 다양한 유입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제 했던 건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 항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97% 소에서는 항체 형성률을 이제 확인했고 돼지는 80% 정도를 확인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 또는 20%의 부분이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과학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더니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충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일치했다. 그렇다면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농장에서 가축을 이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과정에서 축산 차량 또는 그와 관련된 종사자를 통해서 전파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파된 과정에서 충주로 옮겨갔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은 없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부 조사를 마쳤는데요. 그 3차 농장 충주의 경우는 그 소가 한 마리 팔려나간 게 강원도 행성을 거쳐서 또 그것을 매매하는 중개상인이 충남 공주에서까지 이렇게 소를 구매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모든 소와 그 가축 중개인의 동선에 대해서 전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횡성 쪽도 지금 방역 체계 안에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도 지금 그 백신을 시작을 했고요. 긴급 백신을. 그리고 모든 소에 대해서 이동을 지금 제한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제역이 어떤 질병인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좀 아셔야 될 테니까요. 어떤 질병입니까? 구제역은 뭐 그 발굽이 둘로 갈라진 이런 그 우제류 동물, 소, 돼지, 사슴, 염소 이런 동물에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사람에는 전혀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그동안에 그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이제 오해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병 자체는 그 바이러스가 대단히 야외 환경에서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성이 크다 이런 건 뭐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쉽게 전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공기 전파도 가능하고 또 직접 접촉이나 또는 간접 접촉 그러니까 축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차량, 장비, 기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전부 그 감염이 가능합니다. 좀 쉽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공간에 어떤 뭐 사람이라든지 차가 지나가면 거기에 그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있다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가 또 전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오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차량이 농장 내로 진입하면서 가축이 이제 그 배설한 배설물이나 분비물에 이렇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또 축산 관련 종사자는 직접 동물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축산농가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주의하면 이것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 방문을 자제하시고
가능하면 가축이랑 접촉하는 기회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일단 접촉을 최소화해라. 예, 그것이 제일 도움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설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가족 중에서 이 농가가 있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이 가족들이랑 이렇게 조우를 할 때 소독을 좀 가능하면 뭐 손이나 발, 의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직접 그 가축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것을 좀 삼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독이라 함은 보통 평범하게 하는 저희들이 그냥 손을 씻는 이 정도만 해도 예방이 그것도 될까요? 대단히 그 큰 효과를 나타내고요. 예. 왜냐하면 그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축산 관련 그 물건을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발 바닥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설명절 농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신발 바닥까지 조금 닦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소의 97%가 항체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제역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확산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발생했던 농가 주변 그 500m 안에 9개 농가가 추가로 있었는데 대부분의 그 농가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그런 그 증거, 즉 말해서 자연 감염 항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극복을 한 것으로 봐서 네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확산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 접종 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2010년, 2011년에 사실 구제역 대란, 살처분 참 안타까운 기억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구제역이 발생하고 꼭 살처분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국가마다 이제 선택의 방식인데요. 네. 그 2010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살처분 정책 위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년에 387만 들어가는 대단히 많은 수의 가축을 이제 살처분 매몰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방법을 이제 전환을 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백신 접종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백신 접종을 했고 항체가 생긴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살처분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예, 뭐 대량 살처분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잘 정리를 해서 명절 빨리 마무리하고 고향에 내려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 모시고 현재까지 발생 상황 그리고 방역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